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호석TV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뭐 3시, 오전 3시,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 갑자기 이렇게 틀은 이유가 요즘, 경제 부분과 여러 가지 돈의 문제가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이렇게 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빌리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빌리 은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주빌리 은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은행이있네요. 이런 은행. 예, 금융복지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부실 채권 매입 및 소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채무자 교육 및 소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빌리 은행의 운영 방식을 보니까 단체 개인 후원을 해가지고 부실 채권 약 5%를 매입해서 이게 이제 주빌리 은행에서 빚 탕감, 채무 조정, 새 출발 지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이런 특수 은행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은행이 주빌리 은행이 지금 어떤 일을 했었고 얼만큼 많은 채무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까지 지금까지 빚을 탕감했던 분이 5만 1,000여 명 되겠네요. 5만 1,182분이 되겠고요. 와, 무려 금액은 8천억 원. 8천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채권이 원리금이 소각됐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돈은 이런 만큼의 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오늘 이렇게 주빌리 은행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는 기본 대출과도 연관되어집니다. 그건 잠시 후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빌리란 말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빌리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네요. 성경에서 나왔네요. 예, 토지공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원래 토지공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해리 조지가 이를 설파했고 국내에서는 예수원 설립자인 대천득 신복 이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군요. 주빌리라는 개념이요. 놀랍습니다. 오늘도 저도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예, 토지 공개념 안에는 희년정신이 담겨있다. 희년정신. 희년이란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레위기에서는 토지 영구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이야기 되네요. 땅은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레위기에 25장 23절 전체를 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여기서 희년은 쉽게 말해 리셋, 즉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예.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그 관련해서 세금이 이렇게 많게 되고 세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50년을 희년으로 해서 리셋시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주빌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빌리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빌리은행 이재명 은행장 서민주기는 악성 채무 6천억 원 탕감. 예, 2017년에 지금 했네요. 예, 모습 보이시죠? 지금 롤링 주빌리 챌린지 이래가지고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평껏 갚으세요라고 지금 그 당시 아마 이게 2012 성남도지사 때인 것 같습니다. 서민의 악성 채무가 2차, 3차 채권자에게 팔리면서 가격이 내려가지만 여전히 서민은 원금의 빚 독촉에 받는다. 이 채권을 사서 소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주빌리 은행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람 숫자와 금액들이 보이죠. 이만큼 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때는 2017년 이재명 은행장으로 있을 때 이랬던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관점이 이재명 지금 도지사께서 그 성남시장을 할 때 주변은행의 은행장 맡을 때 아마도 기본 대출에 대한 개념을 아마도 조금씩 가져 나왔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대출에 대한 개념을 며칠 전 이재명 도지사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틀은 금융 취약 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 경제에 일리 없습니다. 이래 놨습니다. 그죠? 금융 취약 서민 착취가 예, 건전한 시장 경제, 그렇죠. 건전한 시장 경제. 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전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된다라고 첫 타이틀을 이렇게 다셨던 것 같습니다. 예,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 직전이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 비율을 자랑하며 가계 이전 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 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내놨습니다. 그죠? 여기 세계 최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저 국채 비율.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한 41에서 46%? 지금 한 요즘 재난지원금 이런 뭐 추경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높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가계 부채 또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예, 밑에 이렇게 비율이 보이죠? 국제금융협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97.9%가 가계비출입니다.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영국, 홍콩,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유로존,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많은데 대하여 부채 상당 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일본 조폭들이 됩니까? 뭐 야쿠자 또는 이런 들이 합법화 시켰던 여러 가지 그 고리대금 은행들이 있죠. 거기서 받는 금리가 이자가 2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사놓은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것들 깡통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 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가전 이전 소득을 늘려 자산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이 세 가지 빨간 글자 세 가지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 개념은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는 제 세 개의 태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소득,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여서 기본소득의 가계 이전 소득을 늘리자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을 줄이는 기본주택 개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죠. GH라고 해서 이현욱 사장님께서 아마도 이걸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스베이더스 나와서 잠시 이야기하셨죠.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 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기본대출에 관한 것입니다. 예,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로 건전 장기 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개념이 왜 나왔느냐면 아까 전에 주빌리 은행이 봤다시피 악성 채무들이 많습니다. 이자는 갚았습니다만은 거기다 원금을 갚는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성장률 0% 시대죠. 지금 대출 이자는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금리 상환 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 장기 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하는 야만 경제가 살아난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돈 나가도 이자에만 퍼붓고 있으니까 은행 좋아지고 고금리 회사 이런 쪽이만 좋아질 뿐이지 사실상 실질적인 국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 명.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 원이며 연체율은 5에서 7% 정도입니다. 기본 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자 상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2%가량의 저금리 장기 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겁니다. 1,000만원 내외로 빌려주자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복지와 대출의 중간 형태인 일부 상금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 취약자들에게도 연 1~2% 저리 장기로 대출해주면 상환율이 높아지고 복지 지출도 절약하여 재활 기회는 커집니다. 이 재활 기회가 커져간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이걸 갖다가 포퓰리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 일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환불능 기본 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 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 해도 국가 재정 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천억 원, 500명 중 1명이라면 1조 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IMF 때 몇몇 기업에 160조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천억 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 IMF 때 몇몇 기업이 있죠. 우리 공적 자금이라 해서 160조씩 퍼부었는데 우리 서민들에게 수천억 원 빌려줘서 이걸 갖다가 포퓰리즘이니 또는 김종인 비태기 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돈에 맛이 들은 엿듣는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내가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계셨죠.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 수천억 원의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 원 내외의 대출금 부담이라는 왜 일이 수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점. 이러한 부분들을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지금 기본 대출에 대해서 여러 단체도 나오고 개인도 나오고 막 비판하는 비판을 늘어놓고 있죠.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입니다. 예,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 예, 발권 이익입니다.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2%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자라든지 대기업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예, 진정한 공동체라면 손실도 이익도 모두 국민이 나눠야지. 여기 이익은 소수 기득권자가 보고 손실은 없는 사람끼리 분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얘기죠. IMF 때 많은 손실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했죠. 건가락지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을 나눕니까? 안 나누는 거죠. 이 점을 지금 이 지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핵심이죠. 바로 이 점이. 금융 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 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금리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안기는 것이 정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금리로 그죠 금융이익을 챙기고 누가 부자들은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을 떠맡게 되는 것은 정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1천만 원 내외로 일생에 한 번 빌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강자에 의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는 금융 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국민들이 지금 깨닫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재난지원금 이것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니 경제도 돌고 모든 상권도 돌고 국민 모두 좋고 기업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명했지만은 맨 처음에 올라가서 볼 때 이 부분이 있었죠. 세계 최저의 국채 비율, 이것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비율을 높여서 이 부분으로 해결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국민의힘 추경 의원님이든지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 대출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사께서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도처를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기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불편해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베이직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줘야 되면 계속 뭐 평생 다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 기본이라는 개념을 공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공대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국립공원, 국립대학교 할 때 국립은 좀 국가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국가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짓듯이, 국립대학을 짓듯이. 이렇게 했을 때만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시장 경제를 맨 처음 올라와서 건전한 시장 경제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